온갖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영국의 위험한 거리를 떠나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 여기 영국 출신의 한 여대생이 아버지의 은퇴기념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 곁에는 한국인 남자친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한국의 밤거리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또 두 남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각국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 25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24살 아이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아버지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장 30년 동안 영국에서 경찰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죠. 특히 강력범죄를 잡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무려 80명 정도의 강력범죄자들을 검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에서 권위 있는 훈장 중 하나인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대영 제국 훈장은 영국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기사자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예우의 훈장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엄선된 인물에게만 수여되죠. 대영 제국 훈장은 경찰로서 30년을 재직한 아버지의 능력과 열정, 헌신이 진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훈장을 받는 날 아버지께서 경찰 제복을 입고 경례하시며 감격을 숨기지 못하고 울먹거리실 때 저와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벅차오르는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가족에게 온 정성을 쏟으시고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숨바꼭질도 재밌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였죠. 주말에는 항상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캠핑을 가셨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오면 일이 생겨서 경찰서로 가봐야겠다며 돌아가셨는데 그게 서운하기도 했고 오죽했으면 어린 마음에 전화기를 침대 밑에 꼭꼭 숨겨놓는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소명의식과 경찰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노력에 큰 감사와 존경을 느꼈죠. 그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저의 존경과 사랑은 지금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던 저는 경찰로서의 꿈을 품게 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해 영국경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딸,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코피를 흘리며 밤샘 공부를 해 과에서 항상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겼죠. 크리켓 클럽, 마라톤 클럽, 승마 클럽 등 여러 클럽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와 교류를 하며 즐겁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 별명은 다른 친구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준다는 이유로 긍정 비타민이었고 주변 친구들의 지지와 성원 덕에 항상 학교 인기 투표에서 1등을 했었답니다. 하루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와중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딸, 지금 당장 하인츠 병원으로 와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유를 묻기도 전에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패닉이 온 상태로 교수님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린 후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하인츠 병원에 도착한 저는 풀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해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동료 경찰분들께서 같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동료인 제임스 아저씨께 어떤 영문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제임스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제임스 아저씨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듯 비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비, 미안해. 아버지께서 용의자를 잡으려던 중 칼에 맞으셨어. 내가 너희 아빠 옆에 더 잘 따라붙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대로 아버지를 잃는 건 아닌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계속 기도했죠. 약 6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잘 끝났나요? 어머니께서 울먹거리며 여쭤보셨고 다행히도 수술은 잘 끝나 곧 의식을 회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제임스 아저씨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돌렸습니다. 제임스 아저씨의 말로는 아버지께서 차이나타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셨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 갱단을 검거하는 도중 칼에 찔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건 사고가 터졌거든요. 특히 중국인 갱단은 아주 위험해서 밤 9시 이후에는 경찰들이 말을 타고 차이나타운을 순찰을 할 정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경찰이라면 인종,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히 중국인들과 연루되어서 애꿎게 이런 사고를 당하신 게 너무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2달 정도 안정을 취하신 후 몸을 회복하셨고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마라톤 클럽에 한 한국 남자아이가 가입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괜히 잘못 엮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서 그 아이와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한국인 남자아이는 무뚝뚝한 표정에 잘 웃지 않아서 그 모습이 저에게 더욱 안 좋게 다가왔습니다. 새내기 클럽원들을 환영하는 날 저희는 날씨도 좋으니 다 같이 마라톤을 하기로 했습니다. 템즈강을 따라 가볍게 10km를 뛰는 코스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아버지랑 10km 코스를 같이 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느 날과 똑같이 저는 선두에서 스타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6km를 뛰었을 때쯤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뛰면 뛸수록 무릎 뒤쪽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속도가 늦춰졌지만 클럽원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천천히 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완주 후 마사지를 하면 별일 없겠지라 생각하며 계속 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점점 심하게 욱신댔습니다. 결국 한순간 다리에 힘이 확 풀렸고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뛰는 건 더는 불가능했어요. 클럽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클럽원들은 저만치 앞으로 달려가 버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일어서 보려고 했지만 갓 태어난 새끼 기린처럼 계속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핸드폰도 세게 떨어뜨렸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전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마라톤 클럽 새내기인 그 한국인 남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자기 무릎에 제 다리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걸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더 뛰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차가울 거니까 놀래지 마요. 그러면서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제 다리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스를 다 뿌리고 난 후 그는 능숙하게 저의 무릎에 얼음 주머니를 채워주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그는 저에게 자기 등에 어필하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건으로 아시아인을 불신하고 있던 저는 쓸데없는 오기가 생겨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제 무릎 상태는 점점 악화하기만 했어요. 제가 끙끙대는 걸 보다 못한 그는 저기 긍정 비타민C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에게 업히세요. 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별명인 긍정 비타민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능글맞게 농담을 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업혔습니다. 업힌 채로 완주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한 저는 그 아이가 미리 불러둔 구급차에 실려 빠르게 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아이는 구급대원에게 요목조목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조치한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구급대원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적시에 응급조치가 잘 되어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간단한 치료를 마친 후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께서는 다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고 회복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더욱 마음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는 그 한국인 남자아이는 참 배려심이 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속 깊은 친구 같다. 꼭 직접 만나서 우리 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클럽이라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으니 친하게 지낼 겸 이번 기회에 집에 초대하는 건 어떤지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한국인 남자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졌어요. 제가 퉁명스럽게 굴어서 민망했을 텐데도 저를 두고 가지 않고 끝까지 도와줬으니까요. 결국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샜고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그럼요, 좋아요. 근데 우리 이름도 모르고 있네요. 지금 통성명부터 해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정연이가 악수를 건네며 밝게 웃는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아이비라고 해요. 아이비 예쁜 이름이네요. 사실 알고 있었지만요. 네. 제 이름을요? 우리가 전에도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제 별명을 알고 있던 것도 그렇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아이비 양은 이미 우리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유명 인사잖아요. 아마 저 말고도 아이비 양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을걸요? 그렇게 놀라시다니 겸손하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학기 초부터 친해지고 싶었어요. 정연이의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럼 이따 6시에 거기 적힌 주소로 와요. 저는 쪽지를 건넨 후 도망쳐버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킬까봐 민망했거든요. 내심 온종일 기다린 6시가 되었을 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말끔히 차려입은 정연이가 있었고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꽃다발을 전해주며 예의 있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꽃이야? 반가워요. 전 아이비 엄마예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비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에서 온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연이를 크게 환영해 주시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도란도란 함께 밥을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탁은 따뜻한 음식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연이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정연이가 한국에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더욱 동질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빛이 반짝이셨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몇 책임감 없는 남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쓴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정현 씨는 영국 영주권이 있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에 안 가도 되는데도 군복무를 마쳤다니 참으로 대단하군요. 정연이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한국인으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연이의 이런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희생정신과 충성심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제대할 때 우수한 군인으로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대영 제국 훈장과 겹쳐 보였어요. 정연이가 받은 표창장도 그의 성실함과 헌신, 열정을 상징하는 증표였겠지요. 정연이는 단지 책임감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진심과 성실함 그리고 헌신적인 마음은 큰 감동을 주었고 어느샌가 저는 정연이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연이와의 식사 시간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연이는 저에게 단지 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연이와 저는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산책을 즐기기에는 딱 좋은 시간이었고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정연이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와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알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밤거리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자 정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한국에 가자. 그러면 내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정연이와 함께 간다면 정말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시간이 늦어 정연이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서로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정연이는 갑자기 뜸을 들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예상 밖의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솔직히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남자친구는 없어. 그동안 학업에 충실해서 연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정연이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괜찮다면 나랑 조금 더 알아가 보지 않을래? 그의 말에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백을 많이 받아보았지만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었고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이가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정말 믿음직스러웠고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한다면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라는 제 대답에 정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를 안으며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은퇴 기념으로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 오셨고 차이나타운 사고 이후로 눈에 띄게 지치신 터라 이제는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럽은 이미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 들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딱 맞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인 정연이가 마침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혹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정연이에게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정연이는 항상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떠세요? 정연이가 가이드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한국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제 제안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정연이라는 든든한 가이드가 있다는 점이 부모님께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연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한국을 잘 아는 그가 함께한다면 여행이 훨씬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이가 가이드를 해준다고? 그럼 정말 좋겠는데?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어서 무척 기대되네. 그래, 한국 여행이라니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정연이가 가이드를 해준다면 우리 여행이 훨씬 특별할 거야. 저는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로만 들었던 한국에 드디어 가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무척이나 설레게 했습니다. 정연이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가 이야기해준 아름다운 장소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연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 세심하게 일정을 계획해 주었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들과 맛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말해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도 새로운 곳에서의 여행을 기대하며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약 12시간 정도의 비행을 마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긴 시간의 비행으로 인해 우리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밤 9시경이라 숙소가 있는 명동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정연이는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에서 숙소로 바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어요. 그는 공항에서 다양한 목적지로 가는 직행버스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더 놀라웠던 점은 버스 시간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대중교통은 단 한 번도 정확한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고 연착이 되는 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칼 같은 시간 개념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하여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또 한 가지 눈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밝은 밤거리였습니다. 영국은 밤거리가 어둡고 깜깜하여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깔끔하고 청결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로의 모습도 크게 달랐습니다. 영국의 도로는 좁고 오래된 도로가 많고 곳곳에 회전 교차로들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도로에 화물차가 지나갈 때면 뒤로 차가 막혀 이동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서울로 뻗어있는 넓고 큼직한 도로는 아무리 많은 교통량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버스는 순조롭게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어머니는 탄성을 자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대단하구나. 이 정도로 발달한 나라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특별할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에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호텔리어분들이 늦은 시간에도 밝은 미소를 띠며 저희를 반겨주었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서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권만 보여주면 곧바로 체크인을 진행해 주었는데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고 신속한 처리 속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일 처리가 매우 느려서 체크인만 하는데도 거의 반나절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채 5분도 안 돼서 예약한 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장시간의 비행기로 인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였기에 긴장이 풀리자 배가 무척이나 고파왔습니다. 사려 깊은 정연이는 이를 눈치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늦은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정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는 많은 식당과 상점들이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밤거리는 영국과 다르게 위험하지 않답니다. 우리 가족은 반신반의한 모습으로 호텔방을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안전한 밤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연이와 같이 명동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간판, 가로등들이 화려하게 거리를 빛내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 거리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거리의 양쪽으로 늘어선 가게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상점 안에서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와 함께 배경음악이 흘러나와 더욱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자들이 곡을 연주하거나 묘기를 부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둘러싸며 손뼉을 치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거리의 중간중간에는 크고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댄서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그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거닐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천천히 지나가는 차량도 있었지만 이곳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거리에 활기를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택시와 버스는 손님을 태우고 내려주며 끊임없이 움직였고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거리의 빛과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명동의 밤거리는 다채로운 빛과 소리,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의 거대한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우리는 곧 길거리에 길게 늘어진 노점상들과 거기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음식 냄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점상에서는 군침이 도는 길거리 음식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떡볶이, 순대, 핫도그, 붕어빵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사들고 길거리를 거닐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었고 아이들은 손에 든 간식을 신나게 먹으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떡볶이에 도전했는데요. 정연이가 한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정말 인기 있는 간식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떡이 부드러운 것이 살짝 매콤하며 달달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하고 양도 많았어요. 왜 이런 간식은 영국에 없을까 아쉬웠습니다. 느끼하고 살만 찌는 피쉬앤칩스와 비교됐죠. 떡볶이의 매력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떡볶이의 쫄깃한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며 씹을수록 부드럽고 매콤한 양념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소스가 떡과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아냈는데 살짝 달콤한 맛이 더해져 전혀 물리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먹고 나면 자꾸만 손이 가는 그런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떡볶이 노점상마다 약간씩 다른 맛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 다양성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곳은 치즈를 듬뿍 얹어 고소한 맛을 더했으며 다른 곳은 어묵이나 계란을 추가해 더욱 풍성한 맛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떡볶이는 다양한 변주가 가능해 매번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도 푸짐해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 떡볶이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간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떡볶이를 먹으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의 대표적인 간식인 피쉬앤칩스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생선과 두툼한 감자튀김은 분명 맛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기가 많아 느끼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쉬앤칩스는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지만 간식으로 즐기기에는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떡볶이의 가벼운 매콤달콤함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는 그저 간식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는 매개체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까지 합쳐져 떡볶이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간식이 영국에는 없는지 아쉬웠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맛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자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행 내내 한국의 안전한 밤거리와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앉아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밤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여기서는 사람들도 많고 모두가 편안해 보여. 정말 안전한 나라야. 그 말씀에 엄마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안정과 편안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구나. 이제 나와 엄마는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단다.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특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울 거야.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놀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고 이 나라의 특별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상과 함께 우리는 한국의 밤거리가 주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와 정연이는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제연합기구 UN의 조사를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낮은 범죄율과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덕분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는 물론 성폭력이나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고 심지어 마약이나 범죄 조직과의 접촉 가능성도 있어 여행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여행하는 것도 힘들겠네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게 된 IBC와 그 가족에게 환영과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세계 각국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25시간 전해드리는 감동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